행사가 있어요. 무슨 네. 재테크 행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보고 코스피 5000 시대 땡땡 투자법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7000이야. 7,300 막 다음 주에 돌파하고 8000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과한 단기 급등으로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상승 폭으로 보면은 네. 이랬던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지금 한 20년 정도 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장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과열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또 주식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네. 요즘에 또 이제 코스피가 또 갑자기 또 막 불꽃을 막 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거 어쨌든 7,000도 넘었어요. 축하드려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잃은 것보단 난데 네. 정말 이게 축하를 받아야 하나 제가 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네. 여러분들만큼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막 올인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진짜 많아요. 진짜 네. 많고 그리고 말하자면 코스피만 해도 네. 그냥 코스피 ETF를 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반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두 개 합쳐서 절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말로 언더퍼폼. 네네네. 시장보다 초과 성과가 아닌 이제 마이너스 성과인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4개월밖에 안 됐죠? 네. 1년에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수십 퍼센트의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남의 수익률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보다 돈 많이 번 사람도 많고 코스피는 이렇게 오르는데 나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만큼밖에 없나 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기분이 근데 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빠진 것보단 낫지 않냐 그렇죠, 생각해보면 나은데 네. 그러니까 대표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10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11억이 됐어요. 네. 그럼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죠. 좋죠. 네. 11억이 됐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친구 100명들 가운데 30등이었는데 네. 40등이 됐어. 1억은 플러스 됐는데. 내려가면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죠. 네. 아니면 반대로 10억을 가졌는데 1억을 잃었어. 네. 9억 되면 기분 안 좋은데 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잃어가지고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30등이었는데 한 10등, 5등을 올라갔어. 올라갔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네. 저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른다고 해가지고 마냥 좋은 건 아닌 게 이게 네. 상대평가니까. 또. 네. 좀- 아니야. 상대평가는 아닌데,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아닌데. 보이고 내 마음이, 네. 그냥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할 때는 실제로 우리 워런 버핏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 신경 쓰지 마라. 내 복리 수익률만 신경 써라. 하면은 저희는 꾸준히 가고 있어요. 작년에도 잘하고, 그렇죠, 뭐 지금 올해도 장수하니까. 잘하고. 근데 이제 외부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근데 이런 일이 과거에도 많았잖아요. 뭐 2차 전지 막 폭등하고 이럴 때도 보면 맞아요. 저거 왜 안 하냐 했는데 또 그때 또 꿋꿋이 또 안 했던 분들이 또 마지막에는 결국엔 또 살아남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 언택트 때 한 번 있었고요. 네. 최근 한 5년, 10년간을 보면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2차 전지 때도 똑같았어요. 네. 너네 왜 네이버 카카오 안 갖고 있냐? 또는 너네 왜 뭐 그 LG 엔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안 좋게 된 회사들 몇 개 있잖아요. 네. 그런 2차 전지 회사 왜 안 갖고 있냐? 그때랑 마음이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저희도 벌어요. 그때는 네. 저희 거는 떨어지고 그것만 올라가지고 정말 기분이 안 좋았는데 네. 지금은 저희도 벌긴 버는데 좀 덜 벌어서 항상 이럴 때 고민이 많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걸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될까? 네. 그냥 딴 사람 벌 때 벌고 자빠질 때 똑같이 자빠지면은 네. 안 해봤지만 태어나서 그렇게 주식 안 해봤지만 기분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기분이 계속 나쁜 것 같아. 근데 저는 최근에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 코스피 7,000 돌파 사진이 있어요. 네. 그 사진이 있는데 그 뒤에 숫자가 7,300이에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도중에 300이 올랐어요. 저 다음 주에 네. 그 모 언론사 네. 그 행사가 있어요. 무슨 네. 재테크 행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저를 섭외하고 제목을 잡을 때가 네. 그 이란 전쟁 한창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보고 코스피 5000 시대 땡땡 투자법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벌써 지금 7000이야. 7,300 막 다음 주에 돌파하고 8000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네.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지금 뭐 좀 과한 단기 급등으로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상승 폭으로 보면은 네. 이랬던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지금 한
20년 정도 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장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과열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 회사들 돈 버는 거 보면요. 뭐 장난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반도체, 조선, 방산들 보면은 이익이 뭐 매년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게 기초 체력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놨는데 네. 20평대를 분양받았는데 한잠 자고 났더니 40평대가 돼 있는 거야. 그럼 비싸줘야 되는 네. 거죠. 또 자고 났더니 뭐 펜트하우스가 됐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질 가치가 커지니까 이게 뭐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고 쉽게 말해서 코스피가 정말 만 간다고 해도 내일 네. 모레 만 간다고 해도 그냥 눈 딱 감았다 뜨는 걸로만 보면 상승률 하락률 보지 말고 네. 그럼 또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번에 2차 전지라든지 그 전에 이제 언택트 시절에는 저희가 보면 이 회사들이 돈을 잘 못 벌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게 분명했고 2차 전지가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한들 그게 10년, 20년 후니까 네. 아직 멀었으니까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밖에 나가가지고 아 이거는 거품입니다. 빠질 거예요. 저희가 안 사는 게 상대 수익률상 부진하지만 잘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으로만 보면 네. 뭐 지금 주가가 또뭐 이상하다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정도인 거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뭐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제가 종목을 오픈할 수 있는 건데 시가총액과 이익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1,500조가 됐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주식을 샀을 때 300조였어요. 그러니까 5배 올랐어요. 네. 1년 만에. 네. 너무 많이 올랐죠. 아파트를 내가 20억에 샀는데 갑자기 1년 후에 100억이 돼 있으면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걸 보면요. 과거에 정말 많이 벌었을 때 한 50조 벌었어요. 50조. 그러면 50조하고 300조를 비교를 해보면 곱하기 6 정도 된단 말이죠. 6. 근데 지금은 이 회사가 1분기에 50조를 벌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뭐 올해 내년에 뭐 300조를 버내 400조를 버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300조라고 가정을 해보고 300조에다가 옛날에 6배를 네. 곱해버리면 1800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20% 남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400조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6하면 2400조니까 여기서 거의 더블 가야 돼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더블 가면은 코스피 거의 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만에 이제 TSMC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처럼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른바 리레이팅이 되면은 PER이 왜 6배여야 되냐? 10배일 수도 있고 20배일 수도 있지 않냐? 방산도 20배고 조선도 10배가 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400조에 10배 하면은 4,000조. 400조에 20배 하면 8,000조. 네. 그럼 대략 한 5,000조까지 간다고 치면은 지금으로부터 3배 더 오르는 거예요. 3배 더 오르면은 지금 뭐 25만 원 정도 되니까 뭐 100만 전자가 되더라도 이상하진 않다. 사실 뭐 주식에서 이상한 건 없죠. 왜냐면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곱하기 몇 배를 하느냐의 뭐 싸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이란 전쟁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 막 17만 원 밀리고 하이닉스 뭐 80만 원 막 이렇게 가다 지금 160이니까 2배 됐잖아요. 네. 고작 한 달 조금 넘어서 주가가 막 2배가 가버렸는데 네. 그 이란 전쟁 뭐 이런 이슈는 지금 완전히 시장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제 새벽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네. 제가 진짜 이란이라는 나라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 나라의 군대 이름까지 안다는 게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어쨌든 그들이 뭐 대강 이제 뭐 합의를 하네 뭐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전쟁이 정말 끝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건 우리 잘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2월 말이랑 전쟁 아예 터지기 전 네. 지금 5월 네. 초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한 2달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지금이 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전쟁 날지 몰랐고 네. 지금은 전쟁이 어쨌든 나 있는 상황인데 뭐 화해안에 만에 이 정도니까. 근데 주가는 더 올라 있어. 그러니까 아예 전쟁 이슈는 싹 없어진 듯한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실적 예전에 이제 기대감이었다면 한번 찍혔으니까 네. 야 이제는 뭐 더 간다라는 말 그대로 이제 약간의 뭐 희망이 막 더 생기면서 그게 그냥 주가를 그냥 밀어 올리고 있는.
그렇죠. 이런 이게 상황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3월에 되게 겁내했을 때 있잖아요. 네. 이란 전쟁이 한창 시작됐을 때 그때 저는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 주가가 많이 내려간 것도 있지만 내려갔으면 이제 언젠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싸게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되게 신나게 매수를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 막 무서워하긴 했지만. 근데 거기에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게 그 시기가 3월부터 4월 초까지 해가지고 대형주들은 실적이 나오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실적들이 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작년보다 이만큼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전쟁이 좀 터지더라도 어때? 한 1년 후에 전쟁 끝나면 다시 네. 돌아갈 거고 실적이 그때보다 높으니까 전 고점을 뚫겠지라고 했는데 전쟁이 생각보다 크게 안 벌어지고 좀 마무리되는 수순에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2026년 말 2027년이면 되게 좋은 주가겠네라고 했던 것을 바로 당겨가지고 지금 5월까지 이렇게 상승폭을 확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걱정 때문에 많이 눌렸으니까 그게 좀 반작용으로 튀어오르는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다. 네. 아까 잠깐 뭐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조금 뭐 굳이 한번 좀 첨언을 해보자면은 네. 어쨌든 그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무역 항로가 이제 막히고 인플레 유발되고 금리 인상 간다. 지금 시나리오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버려진 건가요? 이제 금리 인상은 아니고 약간 뭐 물가 안정된다로 보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정책적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무시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인플레가 정말 내려갈지 뭐 유가가 내려갈지 금리를 그래서 뭐 올릴지 안 올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시장은 상관없다. 이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버는 큰 이유가 사람들이 AI에 대한 이제 지불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빅테크들을 보면 빅테크들이 빚내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 버는 거 또는 내가 돈을 가진 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행히도 이 대한민국의 큰 수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새는 우리나라가 거의 선행지표처럼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면 미국의 이제 샌디스크 인텔 따라오르는 뭐 그 정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 뭐 인플레 이거는 올해 내년의 문제고 이게 회사가 이만큼 돈을 더 벌어버리면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사실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그렇게 나왔다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매우 일시적인 이슈인 거고 미국이 어쨌든 키를 쥐고 있잖아요. 내가 전쟁을 할 거야 말 거야. 그들이 안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해협이 열리는 거고 유가 내려갈 거고 그럼 인플레 떨어질 거고 그럼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나머지 부분 예를 들면 뭐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식음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이 되지 않으면 이 인플레와 금리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3월에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뭐 해소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주식 시장에 보면 뭐 항상 뭐 5월에는 좀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게 지금은 작동을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 이게? 저 어저께도요. 네. 주식을 조금 팔았거든요. 근데 바로 전화 오셨어요, 손님한테. 왜 파냐? 그게 이제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를 요만큼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10주를 갖고 있었는데 한 주 정도 팔았어요, 제가. 네. 그래도 어저께 삼성전자가 15%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정도면은 단기 급등이니까 좀 줄였다 갈까 하는 생각 팔자마자 전화 와가지고 네. 내가 네 주식 어떻게 하는지 뭐 그건 상관 안 하는데 내 계좌에서 삼성전자 파는 건 용납 못해. 당장 다시 사놔 해가지고 네. 다시 채워드렸어요. 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이른바 가치 투자자로서 많이 주가가 올랐거나 또는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기업 섹터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약간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네. 반대로 행동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5월 오늘 며칠이죠? 이제 오늘이 5월 이제 7일인데 5월 7일 기준으로는 그러실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외국인들이 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이제 외국인 개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사실 대단히 큰 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GDP가 차지하는 게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다 와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돈이 많아서 2%만 투자를 해도 뭐 수백억, 수천억이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었는데 네. 이게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한테까지도 열겠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막 주가가 막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레딧 같은 그런 외국 사이트들 보면은 야 드디어 우리가 이거 살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마치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을 너무 사고 싶은데 거래소가 없었어. 근데 거래소가 세워진 거야.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증시 그리고 거기서 가장 잘 나가는 탑2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린 메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팔더라도 그들이 와서 사준다면 당분간은 또 제 얘기와 반대로 주가가 더 세게 가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뭐 3, 4월에 보통 이제 실적 발표들 막 하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5월, 6월은 뭐 딱히 뭐 어떤 개별 호재랄까? 라는 거는 또 없을 수도 있고 이미 실적도 한번 발표됐으니 한번 주가가 좀 횡보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러면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가요? 어떤 뭐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일까? 아니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의 그 기반이 1분기가 잘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이 1분기의 실적이 한 3, 4, 5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이때 나오고 나면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1년 연간 전망을 변경을 합니다. 아 내가 1분기에 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잘 나왔구나, 이거보다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예상합시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게 투자자들의 일종의 지표, 가늠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들이 다 깜짝 서프라이즈를 내버리니까 그 올리는 폭이 되게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2027년에 실적이 정말 잘 나올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가가 따라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 주가 많이 올랐잖아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점 대비 고점의 주가 상승폭이고 이익 상승폭이 그보다 훨씬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펀더멘털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아직 주가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데 저만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근데 이제 시총이 1,300조짜리가 막 10%, 15%가 오르는 게 뭐가 있어야지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잘 벌 때 1년에 50조를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분기에 50조를 벌고 2분기에는 더 잘 벌게 뭐 뻔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곱하기 4, 곱하기 5 정도의 이 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1분기 실적을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 냄새가 나고 흘러나오고 발표된 게 뭐 연초라고 보면 사람 빨리 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그때 한 1,000조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1,500조면 50%밖에 안 올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한 실적보다 훨씬 많이 나와버리니까 괜찮다. 이거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뒤늦게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안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 야 이 정도 실적이면 나라도 사야 되겠는데? 지금이라도 사야겠는데? 이게 약간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좀 한번 휘청하니까 아, 조금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빠르게 회복하고 이제 정고점 뚫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떤 리스크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 가격대로 돌파하니까 약간 일종의 포모가 온 걸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것도 되게 크다고 보고요. 지금 그런 거 엄청 많거든요, 인터넷에. 저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한 게 신고가를 3, 4월에 빠졌다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근데 이번에 신고가를 한번 경신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 삼성전자 20만 원,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6,000선 이렇게 했다가 훅 빠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다시 복귀하면 아 본전 찾았네, 다 팔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가파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포모가 온 건지 신고가가 왔는데 터는 게 아니라 더 사는 분위기가 형성돼가지고 저도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에 있는 뭐 반도체 관련된 주들도 뭐 지금 뭐 거의 비슷하게 막 난리죠.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굳이 뭐 한국인들만의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럼요. 그냥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쨌든 이란 전쟁 이런 것들 좀 해소되는 것도 보이고 뭐 전반적으로 IT 뭐 AI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약간 희망들이 많이 돌면서 공포는 다 극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그렇죠.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보면요.
대부분 다 데이터 센터 투자 늘리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 지난 3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한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얼마를 투자할 건데 이게 더 늘어났어. 더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그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황제가 메모리 반도체를 콕 찍어가지고 이거 난리 났어. 라고 해버리니까 예를 들면 미국 투자자, 뭐 유럽 투자자 이런 사람들도 야,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가장 이 병목인가 보다. 이거를 해소하지 못하면 뭔가 안 되나 보다. 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잘하는데 어디 있어?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돈이 주식을 들어온다.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총 순위로 뭐 10위를 이렇게 도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전 세계 시총에서 이제 10위권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익은 뭐 5위권인가 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건 진짜? 그러니까 대단하긴 하죠. 대단해요, 대단한 진짜. 거고 마이크론과 비교하면 사실 네. 이 정도 시총보다 더 비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론의 어떤 그런 그 PER 대비해가지고 맞아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따지면 그 레딧 아까 그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이크론보다 더 잘하는데 왜 이 가격이지?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주요하게 보고 있는 이 뉴스 건수가 뭐냐 하면 이 삼성전자의 파업, 그 다음에 삼성전자 파업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의 뭐 몇 %를 성과급으로 나눠주라. 뭐 네. 이런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TSMC도 제가 말씀드렸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자면 이익이나 뭐 매출액, 뭐 기술과 같은 펀더멘탈 기업의 본질 가치로 보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더 좋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더 낮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오르는 핵심 드라이버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완전히 인식을 해줘야 돼요. 인식해 주려면 첫 번째는 이익이 꾸준히 나와야 됩니다. TSMC처럼 꾸준히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크론과 같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익이 얼마나 꾸준히 나올 거냐 이건 모른다 치고 미래 얘기니까. 근데 사람들이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회사처럼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 이 경영하는 환경 차원에서 저는 뭐 성과급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가 좋은지 같이 판단은 안 할게요. 분명히 주는 면이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자의 권익이 중요하게 보호돼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만 보면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파업을 한다? 파업을 하니까 갑자기 성과급을 준다? 라고 하는 게 그들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종의 그것도 전 지배구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마이크론과 다르기 때문에 이럴 거야 라는 게 확신에 가까워지면 밸류에이션 갭이 안 좁혀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삼성전자나 뭐 정부나 뭐 그들의 이제 노동자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우리 이만큼 벌고 번 거에 대해서 건강하게 정말 나눕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결말을 지어지면은 이 밸류에이션 갭이 되게 좁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정치 사회적 얘기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지만 이 부분이 좀 재밌게 봐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주가가 또 갑자기 또 급등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포모가 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 포모의 본질을 보면은 이제 비중이 많았던 분들은 뭐 줄이고 이런 게 되지만 네. 없었던 분들은 지금 늘려도 사실 다 남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사야겠다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신규 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예 없던 분들이 뭐 10%라도 20%라도 이렇게 자기 전체 투자 네. 포트에서 좀 비중을 지금이라도 네. 반도체를 조금은 가지고 가야 될까?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뭐 질문인 것 50% 들고 있는 분들 뭐 줄일 수는 있지만 네. 0%예요. 난 지금 반도체가 하나도 없어.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안 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반도체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이 투자의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네. 내가 이거를 왜 사야 되냐? 왜 10%라도 20%라도 사야 되냐라고 하는 게 정말 뭐 나의 수익률이라든지 내가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분석 전망에 의거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뭐 10%만 되나요? 20% 50% 몰빵을 쳐도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나는 없어가지고 내 등수가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밀리는 것 같아. 이른바 포모 때문이야 라고 하면은 저는 될 것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 2월에 샀다가 3월에 팔았을 분들이. 네. 그럼 지금도 어떤 특정 이슈가 발생해서 주가 급락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 두려워. 팔죠.
왜냐하면 평균 단가가 나는 높으니까 네. 큰 손실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반도체를 사냐 마냐 얼마나 사냐를 고민하신다면 나의 이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내가 10년 후에 지금 가진 뭐 1, 2억, 뭐 3, 4억, 10억 이거를 얼마를 만들고 싶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빠지더라도 괜찮냐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반도체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반도체를 공부해 보시는 거지.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처음 진입하시는 분이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 게 나머지 다 차치하고 가장 핵심적인 요소 하나만 꼽자면 이 회사들이 만드는 이 반도체의 가격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거 하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가격은 반도체를 사주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제일 클 거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B2B 쪽에 제일 큰 회사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얼만큼 반도체를 필요로 하지? 그러려면 아이폰이 몇 대 팔리지? 또는 챗GPT나 엔트로픽의 이 클로드를 사람들이 얼마나 쓰지?를 예상해 봐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공장을 얼마나 짓지? 수율을 얼마나 높이지?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나쁜 얘기지만 담합 같이 해가지고 실제로 담합하면 안 되겠지만 서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우리 생산을 늘리지 말고 호실적을 많이 누리자 뭐 이렇게 할지 아니면 야 우리가 1원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먼저 치고 나가자 이런 결정을 할지 경영자들의 판단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 모든 지금 말씀드린 핵심 팩터들이 제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는 되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지금은 좀 어렵겠는데요. 좀 모르겠는데요. 좀 줄이는 게 낫겠는데요. 라는 것으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면 어느 정도 좀 거기서 멈추고 좀 이렇게 다른 걸로 또 갈아타는 게 뭐 길게 네. 보면 좋을 수 있는데 네. 또 이렇게 막상 달리고 있는 말에서 내리는 게 맞아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약 갈아탔는데 더 가면 네.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팔고 내가 집을 한 채 샀어. 뭐 차를 한 대 샀어. 인테리어를 했어. 그럼 괜찮은데 네. 야 이게 더 오를 것 같아서 갈아탔는데 코스닥은 안 더 빠지네 올라가네. 막 이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감정이 지금 저의 감정 제가 더 큽니다. 감정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올라서 좋다고 말하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또 스트레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네.